공주에서 노비로 26세에 남편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하고 하루아침에 천민이 된 여인이 있습니다.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모든 걸 잃었지만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던 그녀의 이름은 경혜공주입니다. 세종대왕의 손녀이자 문종의 딸이고 단종의 친누나였던 이 여인은 왜 27세에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을까요? 조선 왕실 최대 비극의 중심에 선 한 여성의 파란만장한 삶,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441년 궁궐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동생 단종이 태어난 바로 그날 어머니 현덕왕후가 산후병으로 숨을 거둔 겁니다. 경혜공주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고 아버지 문종은 재혼하지 않았죠. 할머니 소헌왕후 손에서 자란 남매는 서로만 의지하며 궁궐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15세가 된 경혜공주는 1450년 명문가 정종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종의 집안은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었는데 누나는 영흥대군의 부인이었고 고모는 효령대군의 부인이었거든요. 공주는 양덕방에 신혼집을 차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 평화는 채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452년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겨우 12세였던 동생 단종이 왕위에 올랐죠. 의지할 곳 없던 어린 왕은 누나 경혜공주의 집을 자주 찾았고 매형 정종은 조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단종을 보좌했습니다. 그런데 숙부 수양대군이 조용히 왕위를 노리고 있었어요. 1453년 10월 어느 날 밤 조선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유정난이었죠. 수양대군이 무력을 동원해 김종서와 황보인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정종은 충신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했어요. 피로 얼룩진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수양대군은 2년 뒤인 1455년 결국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세조로 즉위했어요.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거죠. 세조는 권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단종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종도 금성대군 사건에 연루되어 경기도 양근으로 유배를 떠났어요. 경혜공주는 충격으로 병석에 누웠고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이 세조에게 간청해서 정종이 잠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가 회복되자 조정 신하들은 다시 유배를 요구했어요. 정종은 수원으로 유배되었고 여기서 경혜공주가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공주 신분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향한 거예요. 궁궐의 안락함 대신 유배지의 고단함을 선택했죠. 삼촌이 왕이 된 상황에서 단종파 인물의 아내로 산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종의 죄가 무거워져서 수원에서 통진으로 다시 전라도 광주까지 점점 더 먼 곳으로 밀려났어요.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유배지는 더 험해졌죠. 경혜공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시기에 아들 정미수가 태어났어요. 왕실의 핏줄이었지만 아버지는 유배 중이고 어머니는 감시받는 처지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금성대군의 복위 시도가 실패하고 단종이 영월에서 사약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경혜공주에게 남은 건 남편과 갓 태어난 아기뿐이었어요. 부부는 유배지 근처 암자에서 성탄 스님에게 불법을 배우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세조에게는 영모의 증거로 보였죠. 1461년 정종은 승려 성탄과 공모해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세조는 가장 잔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거열형이었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이었어요. 정종은 저잣거리에서 공개 처형당했고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경혜공주는 26세의 나이에 남편이 짐승처럼 찢겨 죽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경혜공주는
공주 자귀를 빼앗기고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연좌법 때문에 관노비로 신분이 떨어진 거죠. 왕의 적장녀가 하루아침에 천민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유례 없는 일이었어요. 어린 아들 정미수도 함께 노비가 되었죠. 세종대왕의 증손자가 종으로 살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이제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잃었고, 아버지는 17세에, 동생은 26세에, 남편도 2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분과 자유까지 빼앗겼죠. 26세 젊은 나이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1462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가 경혜공주의 사면을 간청한 거예요. 정희왕후는 경혜공주의 숙모였는데 같은 왕실 여성으로서 그녀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세조는 결국 이 청을 받아들였고 경혜공주는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노비 신분에서도 벗어났어요. 서울로 돌아온 경혜공주는 얼마 안 있어 딸을 낳았습니다. 정희왕후가 아들 정미수를 직접 양육했고 세조는 아이에게 미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미수는 눈썹이 하얗게 될 때까지 오래 살라는 뜻이었죠. 겉으로 보면 경혜공주는 사면받고 아이들도 왕실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궁궐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27세가 된 경혜공주는 정업원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궁에 맡기고 속세를 떠난 거죠. 정업원은 왕실 여성들만 출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찰이었어요. 불교를 배척하던 조선에서도 왕실 여성들에게는 예외를 뒀거든요. 부모와 남편, 동생을 모두 잃은 경혜공주에게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아이들을 지킬 힘도 없었으며 궁궐은 두려운 곳이었어요. 정업원은 세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정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단종비 정순왕후도 이곳에서 생을 마쳤어요. 단종시대 비극을 겪은 여성들이 모두 모이는 슬픔의 공간이었죠. 유배지에서 정종과 함께 성탄 스님에게 불법을 배웠던 경혜공주는 이미 불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단종이 죽고 남편이 죽은 후 경혜공주에게 남은 건 오직 기도뿐이었어요. 1468년 세조의 아들 예종이 왕위에 오른 후 경혜공주를 공식적으로 신원했습니다.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벗겨준 거죠. 경혜공주는 공주 자귀를 되찾았고 명예도 회복했어요. 세조는 살아생전 그녀에게 집과 노비, 재산을 내려줬습니다. 남편 정종도 나중에 영양부원군에 추중되었고 시호는 헌민이에요. 하지만 정종은 시신이 없어서 무덤이 없습니다. 아내 경혜공주 무덤 옆에 비석만 세워져 있어요.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죠. 1474년 경혜공주는 경기도 고양 대자동에서 39세를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해주정 씨 집안 고문서를 정리하다가 경혜공주 지인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를 발견한 겁니다. 경혜공주가 임종 직전에 작성한 재산 상속 기록이었어요. 이 문서는 경혜공주가 죽을 때까지 공주 신분을 유지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공주가 남긴 조선시대의 분재기 중 가장 오래된 거고 특히 인장까지 찍힌 건 처음 발견된 사례였어요. 이 발견으로 경혜공주가 복권 후 공주 지위를 완전히 회복했고 재산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들에게 상속도 할 수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비록 비구니로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공주였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었던 겁니다. 경혜공주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왕실 신분은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세종대왕의 손녀로 태어나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신분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밀어넣었죠. 경혜공주는 정치 중심에 서지 않았어요. 여성이라 정치에 개입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치의 가장 잔인한 결과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고
동생이 왕위를 빼앗기는 걸 봤고 남편과 유배를 떠났으며 남편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했고 노비로 떨어졌어요. 왕실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을 다 경험한 거죠.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고 조카를 죽였으며 조카 사위까지 처형했어요. 가족끼리 벌이는 권력 다툼이 얼마나 잔혹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동시에 정치 희생양이 된 왕실 여성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여성이라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정치의 희생양은 되어야 했던 거예요. 왕실 신분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유배지에서도 남편을 따랐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노비가 되어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정업원에 들어가 남은 인생을 살았죠. 경혜공주는 역사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종시대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증인이자 희생자였어요.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조선 초기 왕위 다툼의 혼란과 그 속에서 짓밟힌 한 여성의 아픔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에서 더 큰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